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런 테스트 방법으로는 매트리스의 어떤 품질이나 내구성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걸 쉽게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7시간 30분의 수면의 기적 매트리스 730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국내 한 매트리스 회사에서 제작한 매트리스 관련 홍보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영상에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포켓 스프링 내구성 테스트를 하는 영상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테스트 방법은 이런 포켓 스프링 4개를 기계로 이 정도 깊이로 완전히 반복 압축하는 테스트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브랜드 매트리스 스프링 같은 경우는 100만 번 이상의 압축 테스트에도 멀쩡히 견뎌냈고 그 외에 다른 매트리스 회사나 중국산 매트리스 스프링 같은 경우는 짧게는 7만 번, 길어야 10만 번, 40만 번 수준에서 스프링이 크랙이 가거나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은 이런 스프링 내구성 테스트 하나로 해당 브랜드 매트리스의 어떤 전체 품질이나 내구성에 대해서는 더 많은 신뢰를 하게 되었고, 반면에 스프링이 크랙이 가거나 끊어진 타 브랜드 매트리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심을 하고 신뢰를 하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영상 자체가 국내에서 너무 잘 알려지고 유명 브랜드에서 제작한 영상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영상 내용 자체만으로도 일반 소비자들에게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런 테스트 방법으로는 매트리스의 어떤 품질이나 내구성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걸 쉽게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스프링 매트리스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매트리스 구조를 살펴보면 아주 저가형 매트리스를 제외하고는 이런 다양한 물성을 가진 쿠션젤을 적게는 한두 장, 많게는 10장 가까이 스프링 위에 올려서 매트리스를 제작하게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국내 많은 매트리스 회사들은 스프링 위에 신축성이 없는 부직포와 펠트지를 올려서 매트리스를 제작하기 때문에 강한 장력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트리스 위에 눕게 되면 체중은 분산이 되어서 여러 개의 스프링에 하중이 가해지기 때문에 제일 하단에 위치한 스프링은 이 정도 깊이로 완전히 압축될 일이 절대 없을 겁니다. 아마도 쿠션재가 많이 올라간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두꺼운 폼들이 스프링 위에 가해지는 하중을 더 많이 걸러주기 때문에 스프링이 거의 꺼지지도 않는 매트리스도 많을 겁니다. 따라서 저는 영상 속의 스프링 내구성 테스트에서 40만 번, 10만 번이 아닌 7만 번에 끊어진 스프링이라고 해도 매트리스를 장기간 사용하면서 스프링이 크랙이 가거나 끊어질 확률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많은 매트리스 회사들의 포켓 스프링 보증 기간을 보면 10년은 기본이고 길게는 20년, 어떤 업체는 평생 보증을 해주는 업체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스프링 보증 기간이 긴 이유가 어떤 대단한 기술력이 접목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포켓 스프링은 매트리스의 구조나 물리적인 이유로 사실상 매트리스를 사용하면서 큰 데미지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쿠션제로 사용되는 폼의 수명은 그리 길지가 않기 때문에 매트리스 꺼짐에 대한 보증 기간은 거의 대부분 1년입니다. 그래서 매트리스 내구성 테스트를 할 때는 완제품을 가지고 하게 되고 롤레이트 테스트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약 100kg 무게의 나무 기둥을 20만 번 앞뒤로 통과하는 테스트와 충격 테스트죠. 코넬 테스트라고 해서 이 역시도 100kg의 하중을 적용해서 10만 번 왕복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테스트 방법은 모두 10년 사용을 가정하에 시뮬레이션을 한 거고,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도 실제로 매트리스를 사용하게 되면 폼의 특성상 사용자나 사용자의 어떤 환경에 따라서 수명은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해외의 많은 매트리스 회사들은 매트리스 꺼짐이나 내구성을 떠나서 매트리스 적정 사용 기간을 짧게는 5년, 길어야 7년 정도 사용을 권장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위생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실제로 몇몇 매트리스 회사와 위생 관련 연구소에서 매트리스를 사용 연도별로 오염 상태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매트리스를 8년만 사용을 해도 많은 곰팡이와 박테리아가 축적되어서 우리 피부와 호흡기에 질병의 온상이 된다고 하고, 최대 14년을 사용한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쓰레기 더미에서 잠을 잔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 오염도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이렇게 위생적인 문제로 매트리스를 10년 이상 사용하는 것을 권하지도 않고, 10년 이상 매트리스를 사용한다고 해도 스프링은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없는데, 100만 번 이상의 압축 테스트를 견뎌낸 스프링의 사용 여부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구성이 좋은 스프링을 사용한 매트리스가 나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격만 비싸지는 불필요한 오버스펙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많은 매트리스 회사들은 스프링뿐만 아니라 매트리스 제작에 사용되는 여러 원자재들의 어떤 특징이나 품질의 차별화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하지만, 때로는 그 목적이 매트리스를 비싼 가격에 판매하기 위한 수단이나 명분용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런 정보들로 인해서 오히려 소비자들이 매트리스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장에서 매트리스를 잠깐 체험하거나 혹은 장기간 매트리스를 사용한다고 해도 매트리스 회사들이 이야기하는 스프링의 어떤 특장점이나 차이점을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매트리스 회사들의 얘기만 믿고 매트리스에서 스프링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럽의 한 유명한 매트리스 회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프링의 기술력은 100년 넘게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오늘날의 많은 매트리스 회사들은 스프링의 디자인이나 회전수를 달리하고 또는 스프링 개수를 늘리면서 마치 대단한 스프링의 기술 혁신, 이노베이션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들은 아주 조금의 영향을 미칠 뿐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매트리스의 종류에 따라서 스프링의 역할 비중이 높은 매트리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트리스에서의 스프링은 매트리스에 내장되는 쿠션제의 종류나 양, 두께에 따라서 쿠션이 확장되는 범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스프링만 특별하다고 해서 매트리스가 훨씬 더 편해지고 내구성이 막 좋아지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끝으로 좋은 매트리스란 좋은 소재를 사용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무엇보다도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하고 좋은 매트리스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매트리스 회사들의 얘기나 광고 내용들은 기본적인 내용들만 참고를 하시고, 매트리스 전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